완전한 진실은 아니지만 완전한 거짓도 아니다. 우리가 얼마나 쉽게 선동되고 또 그 선동으로 인해 쌓아올려진 사회에 살고 있다는 걸 알게 된다면 여러분은 이제 아무것도 믿지 못하실 겁니다. 다 똑같네. 어? 기레기 같은 게. 인터넷 커뮤니티는 물론이고 대한민국 사회의 여론놀이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비밀을 폭로하는 영화 댓글 부대 지금 시작합니다. 억울한 일을 당한 제보자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사회부 기자 상진. 중소기업인 우성데이터는 연 매출 500억에 달하는 독점권이 달린 차세대 하이패스 단말기 입찰에 참여한 유일한 업체였는데 이상 없지? 네, 체크 한번 더 해봐 임마. 예. 성능 테스트 당일 아 저희가 좀 자신 있어서 그런데 한 250으로 달려도 되겠습니까? 아니 뭘 그렇게까지 해요 위험하게. 그럼 200. 뭐 알아서 하세요. 기술 개발에만 5년을 쏟아부은 터라 자신만만했지만 뭐야? 저 예상과 달리 테스트는 실패로 끝나고 제대로 된 기술도 없던 듣보 기업이 입찰권을 가로채갔죠. 이거 현장에서 찍은 사진인데 보시면은 얘네들이 현장에서 방해 전파 쏜 애들이에요. 손에 뭐 들고 있잖아요. 봐. 우성데이터의 대표는 분명 테스트 당일 사진 속의 인물들이 방해 공작을 한 거라 주장하지만 참 억울하셨을 것 같은데 그러면은 제가 취재를 좀 해보고 나중에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상진은 증거도 물증도 심지어 특종각도 없는 사건에서 슬그머니 발 빼려는데 그 입찰 가져간 데가 만전 계열사래요. 그 새끼들이 돈으로 우리 시호들 사주에서 기술 빼간 거라고. 그런 그의 발을 붙잡은 만전이란 이름은 이미 오래전부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업이었지만 동시에 나라를 들썩이게 하는 논란의 중심에 있었고 지금부터 자의 이름을 만전이라는 가칭으로 바꿔서 부르겠다. 또한 이 영화가 탄생한 실제 사건의 원흉이기도 했습니다. 대한민국 그 누구도 만전은 건드릴 수가 없었다. 거의 현실 볼드모트나 다름없는 만전은 어느 언론사에서도 건드리질 못했는데 안 돼. 제가 기사를 쓰겠다는 게 아니라 그냥 취재만 한번 해보고 싶은 건데 안 돼요? 기사 쓰지도 않을 건데 취재를 뭐하래? 그건 상진이 몸담고 있는 창경일보도 마찬가지였지만 몰래 취재를 나간 상진은 결국 진실을 보았으면 진실을 말해야 하는 기자의 사명으로 대기업 만전의 횡포에 대한 기사를 쓰게 되죠. 그리고 너 임마 연예인 마약 기사 터져서 네 기사 묻힌 게 그나마 다행인 줄 알아. 큰 소리는 혼자 다쳐놓고 이씨. 이거 어디서 많이 본 패턴인 것 같은데 그 사람들 그날 테스트 현장에서 홍보 사진 찍는 사람들이었대. 이거 확실한 거예요? 자극적인 연예 뉴스로 물타기 된 상진의 기사는 한순간에 말도 안 되는 망상이 되어 그거 있었고 가져가서 심지어 제보자인 우성의 대표도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 대표에게 연락을 넣던 상진은 장례식에서 그를 만나게 되는데 정말 상진은 형체가 없는 걸 쫓은 걸까요? 그 후 가짜뉴스가 되어 우성 대표를 죽음으로 본 원인이 된 상진의 기사. 이런 문제는 일단 신상부터 터는 네티즌의 행동력으로 상진은 언론계의 적폐로 낙인 찍혔죠. 결국 6개월 마시자. 쉬라니요? 그냥 보여주기 싫으니까 기분 나빠하지 말고. 잠깐 쉬다가 제대로 준비해서 후속 기사 꼭 쓰자. 그렇게 정직 엔딩으로 상진이 신문사를 떠나도 인터넷 내에선 수많은 밈들이 올라오면서 상진 죽이기는 계속되어 갔습니다. 댓글 부대의 안국진 감독은 영화의 실감나는 커뮤니티 상황을 담기 위해 직접 인터넷 사이트들을 연구했다는데 여기 쓰인 밈들의 저작권을 찾으며 많은 시간과 공을 들였다고 인터뷰했죠. 그렇다면 인터넷을 떠도는 수많은 밈들의 가치는 과연 얼마일까요? 우울한 표정으로 한번 보면 잊혀지지 않는 개구리 페페는 2021년 기준 350만 달러, 약 47억 원의 가치가 있는 1000이더리움으로 판매된 바가 있습니다. 그렇게 참 다양한 밈들로 조롱당하던 상진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때 상진은 기자인 자신에게 꾸준하게 보내온 어느 노교수의 메시지를 발견하게 되고 그 DM은 만전히 숨기고 있는 또 다른 비리의 냄새가 풍기고 있었죠. 그리고 마치 계속 상진의 답장을 기다리는 것만 같은 교수는 한 주소를 보내줍니다. 백수로 남아도는 게 시간인 상진. 다음날 바로 그 주소로 향하는데 저기요. 전데요. 패매 보낸 사람. 하지만 그곳에서 상진을 기다리고 있는 건 나이 지긋한 대학 교수가 아닌 이제 막 캠퍼스 땅을 밟아본 신입생 같은 청년이었는데
죄송해요, 어그로 끌어서. 안 그러면 안 나오실 것 같아가지고. 죽고 싶냐? 상진은 당했다는 생각에 자리를 뜨려고 하지만 기자님 기사 오보 아니었어요. 우성 데이터요. 저희 이야기 기사로 써주시면 저희가 기자님 도와드릴게요. 자신들의 이야기를 기사로 써달라고 하는 청년은 아마추어 웹소설 작가였는데 이 사진에 어울릴 만한 글 좀 써봐. 섹시하면서도 비호감이고 노골적인데 교묘하고 쿨하면서도 쿨하지 않게 딱 두 줄로. 친구 2명과 함께 누구든 관심을 끌만한 가상의 SNS 글을 써 간접 광고를 하는 일로 꽤 짭짤한 수입을 올렸다고 했습니다. 한글로 발음할 수 있으면서도 우연이라도 만들기 어려운 조합의 철자로 어느 사이트에서든 절대 겹치지 않을 그런 닉네임이 필요했어요. 그 뒤로도 여러 장르의 업계에서 일을 받아 SNS와 커뮤니티를 이용한 여론 조작으로 교묘한 홍보를 해주는 댓글 부대 팀 알랩으로 활동하고 있었죠. 그런데 난 이게 본인들을 그렇게 과소평가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그쪽이 그동안 움직인 돈이 얼마인지 모르죠. 유언비어 하나로 괴물 같은 나비 효과를 만드는 팀 알랩의 활동을 주시하고 있던 기관이 하나 있었으니 우리가 그동안 무슨 일을 한 건지 알아? 우리 때문에 몇백억짜리 영화가 망했어. 누구는 우리 때문에 몇백억을 벌었고. 근데 아무도 몰라. 근데 이 새끼들은 안다며 네가. 그러면 우리를 알아봐주는 새끼들이 이제야 나타난 건데 이걸 이제 와서 그냥 그만둔다고? 자신들의 어그로를 끄는 능력을 알아봐주고 돈도 준다는데 마다할 리 없는 팀 알랩은 정체도 알 수 없는 기관의 의뢰를 받아들였고 이름 이은채. 겉으로는 SNS에 중독된 평범한 대학생 같은데 사실 알고 보면 그렇게 평범한 애는 아니야. 그건 잘 살고 있던 여대생의 일상을 완전히 아빠가 뒤바꾸는 이혼창이랑 일이었습니다. 사회활동가인데. 과 대표에 총학생회 가입하고 동시에 사회봉사단 활동까지 하면서 학교 총장까지도 얘를 알 정도로 유명해졌대요. 그렇게 팀 알랩은 작업에 들어갔는데 일단은 팔로우랑 좋아요부터 올려. 댓글은 아직 달지 말고. 처음부터 너무 티나지 않게 자연스럽게. 내가 중국에서 가짜 계정 1000개 정도 살 테니까. 그들이 산 가짜 계정의 찬양으로 점점 SNS의 네임드가 되어버린 은채. 처음엔 그저 사회활동에 관심이 많았던 평범한 대학생은 이제 인플루언서에 버금가는 유명세를 갖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누군가 돌을 하나 던졌어요. 유명세는 필연적으로 숨만 쉬어도 논란에 빠지는 양날의 검을 가지고 있었죠. 어느새 팀 알랩이 만든 은채의 이미지는 분위기 바뀌는 거 한순간이네. 은채의 모든 걸 돌려가는 억가들을 양산해냈는데 이 모든 건 처음부터 저희 목표는 이은채가 아니었어요. 저희 목표는 이용찬이 1인 시위를 그만두게 하는 거였어요. 당시 1인 시위를 하던 은채의 아버지를 노린 빅픽처였고 걔네 아빠가 명예훼손법 반대 시위를 했었거든요. 이은채가 사람들 악플 받을 때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게 만들려고 그런 거예요. 명예훼손법 반대한다면서 자기들이 불리할 땐 그런 식으로 사람들을 고소하냐, 그렇게 만들려고요. 은채의 아버지가 스스로 무너지게끔 치명적인 명분을 쌓아올린 팀 알랩. 그런데 그것 때문에 그래서 이은채가 고소를 했어? 아니요. 자살했어요. 그들의 괴물 같은 날갯짓은 전혀 다른 결과를 낳았습니다. 얘 왜 죽은 거야? 나도 내가 이렇게 될 거라고 했지. 적당히 하라고 했잖아. 은채의 죽음은 결국 아버지의 시위를 멈추게 만들었고 이용찬은 시위를 팀 안에서 죄책감과 혼란 그리고 분란을 피워나게 했지만 난 사실 진짜로 성공할 거라고는 생각 못했어요. 사탄도 울고 갈 클라이언트는 만족시킬 수 있었는데 혹시 무슨 정부 같은 데서 나오셨어요? 거보단 더 커요. 만전 직원이었어요. 혹시 이거 본 적 없으세요? 상진은 인터넷에 떠돌던 만전의 댓글 부대에 대한 찌라시 이야기를 듣게 됐는데 이거 지금 그런데 그 인터넷에 찌라시를 올린 건 이거 우리 얘기잖아. 이거 얘가 올린 거 아니야? 먼저 만전 싸우기 댓글 전에 부대의 올렸어. 존재에 대해 알게 된 팀 알랩의 멤버 찡퍼킹이었습니다. 연락이 안 돼? 그 후로 인터넷에 만전을 폭로한 글을 쓴 찡퍼킹은 잠적했고 해결 만전의 보복이 있을까 겁을 먹은 영준이 상진을 찾아왔던 거였죠. 스토리텔링은 좋아, 후킹도 있고. 근데 그걸로만 기사 쓰면 그게 작가지 기자야? 저한테 정황 증거 다 있고요. 그리고 팩트 체크 제대로 하겠습니다. 상진은 이 일을 신문사를 통해 정식으로 보도하려 하는데 과연 상진의 날갯짓은 어떤 나비 효과를 몰고 오게 될까요? 임상진 이거 분명히 만전에서 나 X이려고 만들어서 뿌린 거라니까요.
만전 사람이랑 통화했었는데 내가 뭐 하는지 벌써 다 알고 있었다고요. 믿고 싶은 것만 믿는 세상에서 믿고 싶은 이야기만 하는 이들은 누구며 우리는 어떻게 믿어야 할 것을 선택해야 할까요? 혼란만 가득한 추적 끝에 다가오는 거대한 매너리즘과 그 혼란을 풍자한 도발적인 영화 댓글 부대. 지금 바로 BTV에서 지금도 인터넷 어딘가에서 벌어지고 있는 중인지도 모르는 치열한 여론 전쟁을 만나보시기 바랍니다.